뉴빌드. 오늘은 힐스테이트 둥촌역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단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힐스테이트 둔촌역 둔촌동에 있고요. 전체 세대수 543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274세대, 전용 5구부터 84까지 중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모집 공고 날짜를 보면요, 오늘 금일 우리 녹화하고 있는 날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일날 특공, 6일날 1순위가 들어가는 단지고요. 해당 단지의 공급 세대를 보면 전체 274개 중에 특공을 제외한 일반 공급은 139세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들어가는 59A 타입과 84A 타입 같은 경우는 45개 세대가 있다. 위치를 보면요, 요 위치란 말이에요. 9호선 등촌역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도보로 갈 때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목동이 있고요. 위에 마곡지구가 있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지의 가격을 보면 5구부터 84까지 쭉 있잖아요. 요약을 하면 84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2천 정도가 한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다?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비용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천 정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주변 단지의 금액은 얼마냐? 지금 우리 단지 바로 밑쪽으로 해서 요 단지 있죠. 롯데캐슬 마이스토로 2019년에 입주한 6년차 아파트고 전체 세대수가 410세대예요. 그런데 요 아파트의 단지가 어떻게 11억 6,500에 실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호가는 좀 더 높겠죠. 그리고 그 바로 윗단지를 보면 목동 롯데캐슬 2005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그런데 가격대가 얼마? 12억 4,700. 그래서 이 단지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 우리 지금 단지는 여기고요. 거리가 좀 있죠. 이편한 세상 염창 이 단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입주한 6년차 마이스토라 똑같은 해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죠. 전체 세대수가 499세대, 금액은 14억 정도. 자, 그렇다면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주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높다. 아래는 목동, 위로는 마곡인데 마곡에 보면 14억대, 15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단지를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입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VR을 포함한 인테리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만 제가 입지 분석을 끝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하고 바로 상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평면부터 보시죠. 평면 스타트! 여기 대표 단지가 59A와 84A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9A 타입과 84A 타입을 준비를 해봤는데, 59A 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형태로 구성이 됐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베이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비사업이 4베이가 59 타입이라도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 3베이 별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9 타입에서 확인해야 될 거 3개 있다 그랬죠.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하나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나눠져 있는데 디귿자 형태의 키 큰 장이 있고 식탁 자리 온전히 있는 거 주방 오케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욕실 쪽에 샤워 부스가 있는 거 오케이. 요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뭐가 없다? 맞습니다.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없다. 여기서 감점 2점 띠링띠링.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59 타입 기준 했을 때도 발코니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용도실 그렇게 뭐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4 타입인데 84 타입도 어떻게 3베이로 들어가 있다. 정비사업 요새 84 4베이인 경우 많은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59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84가 3베이다. 요거는 마이너스 4점 띠링.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양쪽으로 있는 거 좋습니다. 이게 신발장이에요. 통상적으로 84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을 때 한쪽은 팬트리가 있으면 좋은데 팬트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신발장이 하나 더 있어도 좋아요. not bad.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에서 왜 이렇게 평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영상 만든 거 있거든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형태 키 큰 장 식탁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다? 59에 조금 길이가 조금 길어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용도실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문이 터닝 일체도란 말이에요. 만약 문이 이렇게 열려버린다 라고 하면 이 공간을 아예 못 쓰잖아요. 여기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구보다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반 우리가 샷이 보면 미닫이 도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방 쪽을 보면 드레스룸과 파우더, 요즘 평면에 드레스룸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나? 정말 작잖아요. 정말 작아요. 이런 부분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사실 평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침실 3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을 볼 때요, 안방이 있고 나머지 방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방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냐면 발코니 자체가 없어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실, 침실 3이죠. 거실 쪽에 점선이 있고 침실에 점선이 있고 주방에 점선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발코니 확장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발코니 확장 라인이 없어요. 발코니 확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이 너무 작아요. 똑같은 3베이 구조의 84 타입이라도 침실 3에 대한 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옵션이 다 있거든요. 옵션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 옵션과 유상 옵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유상 옵션에 대한 거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요, 요 공간 안내에서 이 견본주택 옆에 마감재 있잖아요. 마감재 보기도 있기 때문에 마감재 리스트도 제가 항상 이야기한 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VR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거실을 보면 유리 난간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천장을 봤을 때는 직부등이 없이 전부 다 간접으로만 들어갔다. TV 쪽 아트월, 대형 타일로 들어갔네요. 큼직큼직하게 들어갔고, 반대로 소파 뒷벽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마감재로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사양으로 되어 있네, 그죠? 자, 그리고 돌렸을 때 주방을 보면, 주방이 딱 봤을 때 3베이 구조잖아요. 어쩔 수 없이 84임에도 불구하고 3베이면 이런 식으로 주방 자체의 와이드가 좁아 보인다. 요게 어떻게 보면 59 타입 4베이도 이 정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주방을 보면 지금 여기 D자 형태로 들어가 있고, 키 큰 장, 식탁을 요렇게 놨네요. T자 형태로 식탁을 조성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급화를 좀 했네요. 요렇게 상부장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쿡탑 들어가 있고, 개수대 들어가 있고, 개수대 위쪽으로 해서 창은 큰 창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식세기 사용하려면 요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넣을 때 여기 내리면 옆으로 빠져야 되세요. 요렇게 내려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도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없다, 그죠?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했네요. 요런 식으로 해서 상부장이 있고, 여기 침리 형태로 했는데, 여기가 좀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왜 이 라인 그냥 쭉 맞추고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게 계속 건설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상판은 티크니스 20이네요. 그렇다면 상판 엔지니어 스톤에서 미디어에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간접 조명을 이렇게 지금 다 집어넣었네요.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좀 잘 안 되나 봐. 지금 이게 걸레바지 후라이팬 수납이잖아요. 여기 액세서리 렉을 만들어서 후라이팬을 딱딱딱딱딱 세워서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여기는 걸레바지 활용을 안 한 거단 말이에요. 걸레바지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 디테일이 떨어지네, 디테일.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온수분배기 설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POP가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본공사 할 때 이쪽에 온수분배기 설치가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온수분배기 자체가 보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온수분배기 가림판을 필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꼭 입주하시는 분들 요구하세요.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용도실 들어가는 부분 있죠. 문 보시죠. 야, 여기 이거 미닫이로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터닝도어로 돼 있네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요, 야, 공간 활용성 엄청 떨어져요. 59 타입보다도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했던 침실 3 작은 방,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즘 보면 문이 지금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문을 보통 안방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보세요. 문이 이만큼 이렇게 열리면 요거밖에 없는 거야, 공간이. 너무 공간이 좁습니다. 너무 공간이 좁아요. 안방은 요렇게 해서 여기에 붙박이장을 뒀네요. 붙박이장을 둔 이유는 뭐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으로 붙박이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파우더 가면, 파우더도 정말 기본 사양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3면 경일에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열리는 형태. 그리고 드레스룸 열면, 드레스룸이 엄청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방에 붙박이장을 둬야 된다.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600각짜리 톤을 맞춰서 바닥을 300에 300각
사각짜리 타일을 썼는데 이 벽체에 있는 타일보다도 바닥 타일이 조금 옅잖아요. 벽이 조금 연하고 바닥이 좀 진한데 여기는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면대 하부에 세면대 수납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사용성 좋습니다. 아, 요새 건설사들 진짜 왜 이래요? 여기 가이드바들 다 없잖아요. 아, 이거 왜 이래요 진짜. 가이드바 그거 돈 얼마 한다고 이런 걸 이렇게 안 넣습니까? 심지어는 모델하우스 가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 닫을 때요, 문이 스르륵 닫히는 걸 댐핑 하거든요. 이 댐핑도 안 되는 욕실장도 많아요.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뉴빌드.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전에 한번 제가 입지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 영상 보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면 되고, 오늘은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방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하 5층부터 27층 8개 동 들어가는데 전체 70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40개입니다. 주요 단지 내용을 보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죠. 재당첨 10년, 전매가 3년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9일이에요. 특공이 올라오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영상은 일반 분양 1순위가 올라가는 내일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를 보면 44 타입부터 144 타입까지 전체 140개 중에서 특공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71개, 그 중에서도 59 타입이 34개로 가장 많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44 타입 14억부터 59 16억 7천, 84 21억 7천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을 합치게 되면 1200만원과 670만원이 합쳐져야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21억 9천이 조금 넘는 금액, 평당 환산하면 6638만원이라는 거죠. 입지 관련된 거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4년차 아파트 방배 그랑자의 가격이 얼마였죠? 29억. 바꿔 이야기하면 7억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또 로또를 이야기하면 야, 로또 그만 얘기해 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첨만 되면 로또 분양인 건 사실인 거죠.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요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사각형의 섹터 안에 이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배치를 할 때 판상형과 타워형 배치 구조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정남향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볼 때 판상형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꼬다리 부분 요거 있죠.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타워 형태고, 요게 거의 정남향에 가깝고, 판상형은 남동 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지 배치를 할 때는 판상형과 타워형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복합형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판상형 타워형 영상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면부터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평 기준 84D 타입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있죠. 여기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에 배치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면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만 그냥 받을 수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조합이 다 가져갔다. 자, 그리고 평면을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들어와서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복돌 기준에 나눠져 있는데 창이 없다. 그리고 여기 꼬다리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인지형 판상형이다.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하고 침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침실 2가 기둥이 있죠. 이건 뭐냐면 라멘식 구조로 해서 기둥 형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뭐 아일랜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식탁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판상형으로 만들긴 했는데 현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주방이 바로 보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침실로 왔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특이사항이에요. 뭐냐면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는 욕조와 양변기 세면기가 있는데,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건식형 세면대가 있고 우측에 욕실에는요 세면대가 없어요. 양변기와 샤워 부스만 있는 형태다. 84 요 정도 보고요. 7호 갈게요. 지금 요렇게 붙는 형태죠. 다 판상형입니다. 요 정도 세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조합에 가져갔다. 자, 그리고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장이고, 요거 좋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84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거죠. 84는 기역자 신발장만 있었는데 얘는 신발장 하나에 팬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와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나뉘어져 있는 형태. 그리고 실외기실과 발코니가 있고 침실 요렇게 있는데, 침실이 요렇게 있는 거는 뭐다? 요 부분에 대한 거, 요거 있죠. 기둥. 여기도 라멘식 구조로 들어가서 이 형태 있죠. 요 벽체는 가변형 벽체예요. 그래서 가구를 요렇게 세팅하는 형태로 구성을 옵션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침실로 들어오면요. 침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드레스룸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대가 따로 없이 세면대가 건식으로 있으면서 화장대를 같이 쓰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요 형태 똑같은 모듈이고요. 5구 타입 보시면 현관 들어와서 복도를 기준으로 거실하고 주방하고 나뉘어져 있는 형태. 세대는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남동 남서 세대에 대한 평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있고 팬트리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면대와 화장대가 같이 들어간 형태. 요 부분 대한 거는 VR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평면들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 있죠. 이쪽에 비확장 발코니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확장 발코니 안방 쪽에 있는데 보통 뭐가 있죠? 실외기시 있는 경우 많잖아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여기 있었잖아요. 실외기실이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외기실이 있으면 그쪽에 비확장 발코니가 일부 있고 그리고 거기 뭐가 있다?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방 쪽에서 빨래를 하고 여기 와서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 구조가 아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발코니 쪽에 분명히 전동 빨래 건조대까지 다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그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도 같이 걸려있는 형태. 이유 어찌됐든 여기서 다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옵션도 너무 많은데 좀 헷갈리게 돼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에어컨은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에어컨 말고는요. 지금 여기 뭐 스타일 선택이라고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던 내추럴 해서 쭉 나와 있고 소프트 클래식이라서 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타입이 막 다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스타일 안에서 각 평형대별로 옵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보면 미니멀 있고 그 다음에 모던 내추럴 있고 또 소프트 클래식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먼저 선택해 놓고 각 평형대별로 맞는 옵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소프트 클래식 기준으로 5구 타입의 금액을 뽑아봤어요.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쭉 복합 환풍기까지 전체 4,200만원. 5구 타입을 풀옵션으로 할 경우 4,200만원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것도 옵션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해당 항목별로 스타일로 묶어버려서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분석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제가 VR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3D 형태로 VR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화면 자체가 좀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3D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일단 퀄리티는 뭐 말할 게 없네요. 유리 난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정은 간접으로 해서 사면 들어가 있고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거실 아트홀 쪽은 판넬 형태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뒤쪽은 벽지로. 자, 주방을 보면 주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쁜 형태의 빌트인 냉동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뻥 비워져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해서 식탁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문을 이쪽으로 열게 돼 있네요. 안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쪽으로 열면은 이 공간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여는 형태. 상부장 일자, 하부장 일자로만 들어가 있는 형태. 야, 기본으로 가니까 정말 너무 볼품이 없네. 너무 볼품이 없어. 자, 본주방을 지금 보니까 본주방에 싱크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쪽으로 해서 식기세척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스 쿡탑이 3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보조주방 있네요. 일단은 상부장도 일자 라인으로 그냥 쭉 들어가 있고요. 그죠? 기본상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용도실에 들어가면 자,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인데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나란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그리고 실외기실과 대표공간 같이 있네요. 하얀식 대피 사다리 위치 이렇게 들어가고 실외기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안방 쪽인데요. 안방 쪽 여기는 당연히 이제 붙박이장을 놓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화장대와 건식 세면대를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갔을 때 요런 형태네요. 요렇게 지금 세면대가 있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화장대로 같이 쓰기에는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장대에 다운라이트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거 웬 말입니까? 이거 어두워요. 이거 100%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부 다 옵션으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시스템장이 아무것도 없다. 욕실은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세로 줄눈이 없어요.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페널로 벽면 구성을 한 것 같고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해서 벽체와 바닥을 적용을 했고 여기는 세면대가 없죠. 세면대가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세면대가 없이 양변기 형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푸시 되는 거 있죠. 벽부형이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지금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욕실장도 보니까 슬라이딩이 아니고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야, 이거 진짜 돈 너무 안 들였다. 뭐 3D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정말
자, 그리고 지금 샤워 부스. 요런 거 좋아요. 이게 세족대라는 건데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발 딱 올려놓고 발 씻기가 좋거든요. 여기는 ABS 들어가 있고 다운라이트 2개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 어두울 것 같아요. 공용욕실도 마찬가지로 락 패널로 벽체가 되어 있고 욕조 들어가 있고 반다리 형태 세면대 들어가 있고 양변기는 벽부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녀방 쪽으로 가면 지금 요 벽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반대쪽 방에 가도 마찬가지로 꺾여 있는 게 요게 옵션으로 해서 침실 2, 3번 쪽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New build.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아크로 리스카운티, 저는 뭐 상품 그리고 옵션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당첨만 되면 7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청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할 주평 뚜둑 무조건 청약하자. New build. 오늘은 중랑구에서 분양하는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중랑구에서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자, 그럼 이곳만의 장점과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상봉구 재정비 사업이고 아파트 규모는 지하 8층에서부터 49층까지 높이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대수는 전체 아파트 999세대,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이 800세대고 타입은 3구에서 118 타입으로 소형 평형에서 중대형 평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말고도 오피스텔을 같이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이름이 더샵 퍼스트월드잖아요. 근데 더샵 퍼스트월드 이름이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어디냐면 송도에 있는 더샵 퍼스트월드가 원래 1번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브랜드가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위쪽으로는 노원구, 좌측으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아래는 광진구와 인접해 있고 경기도인 구리를 우측으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렇게 빨리 가는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인데요.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 섹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그전에 어디였냐, 상봉터미널역 자리예요. 이 상봉터미널을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요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명목동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정비 사업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하는 상봉 9구역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여기가 반드시 성공적인 분양을 해야 되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단지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을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모텔촌이에요. 전부 모텔촌이라고. 신규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옆에 막 모텔촌이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 단지가 여기 있는 상봉 7구역이에요. 상봉 7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냐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 1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15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제가 항상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조사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요 세 가지인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데 무려 9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9년이 걸릴 정도까지 시간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공사 선정이 저번 달 11월 달에 코오롱 글로벌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처분 인가도 사실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단지가 입주를 할 때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도 든다는 얘기인 거죠. 구단지 더샵 퍼스트월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뭔가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주변으로 교통편을 좀 살펴보면 위쪽으로 해서 망우역이 있고 좌측으로 상봉역이 있습니다. 망우역보다는 상봉역에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걸어갔을 때는 대략 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봉역 같은 경우는 7호선, 경의중앙선, 경중선이 있는데 또 KTX 강릉선이 얼마 전에 또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가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 나오는 GTX B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호선 상봉에서 타게 되면 어떻게 한 번 황상하고 강남까지 대략 30분 정도만 가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상권 분석을 해보면요. 단지 앞쪽으로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같은 상업시설들이 많고 홈플러스 건물 쪽에 엔터식스라는 복합 쇼핑몰도 있다. 자, 그리고 퍼스트월드 자체가 복합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시설에 대한 거는 너무나 풍족하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요 라인으로 해서 우림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단지 바로 우측으로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마트가 있어. 이마트. 근데 이마트가 이게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444세대의 주상복합으로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는 어디 배정받나? 학교는 면목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데 도보로는 11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길이 조금 가는데 꼬불꼬불해. 초등학교 가기가 썩 좋은 길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단지 가장 궁금한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격을 살펴보려면 일단은 이 주변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단지 기준으로 반경 2.5km 내외에서 입주 10년차 아파트를 찾으려고 하면요. 딱 하나 나와. 딱 하나. 이 바운다리 안에서 요 딱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가 1,500세대고 입주 5년차 아파트예요. 34평 기준에 12억 3천 정도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최근에 분양을 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우리 단지 위쪽으로 있는 이 단지인데요. 여기가 전체 1055세대 2025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가 금액이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지의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사이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입주 5년차 아파트보다는 분명히 비싸게 나올 거고 특히나 상봉역 앞쪽으로 그리고 망우역 앞으로 KTX,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New build. 오늘은 우리 아파트 평면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3베이 또 어떨 때는 4베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도대체 뭔데 저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 3베이, 4베이가 단순하게 평면이 이게 3베이입니다. 이게 4베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리가 3베이, 4베이를 할 때 그러면 그 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면에 배치된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주요 공간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3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면에 공간이 3개, 4베이는 4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게 거실일 수도 있고 침실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3베이 평면 어떻게? 이렇게 거실과 침실들이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4베이는 거실과 침실들이 전부 4베이 형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럴 때 3베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정남향이라고 봤을 때 거실하고 안방하고 침실 이렇게 있을 때 한 개는 무조건 북향이에요. 정남향이면 하나는 무조건 전 북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베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북향으로 바라보는 곳 없이 어떻게 침실들이 전부 다 향이 좋은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평면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4베이가 나오는 구성에 대한 원리인데요. 자, 좌측에 창경구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84 타입의 3베이 평면, 우측에는 아크로 베스티뉴 84 타입의 4베이 평면. 84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84.7900.
전용 면적 84.9828. 85는 안 넘네? 무슨 얘기냐면요. 3베이가 됐던 4베이가 됐던 전용 8호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85와 가까운 수치로 면적을 다 찾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3베이보다 4베이가 훨씬 커 보이는데 이거 면적이 같을 수 있나? 말이 되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를 3베이라고 보고 요게 4베이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절대값의 면적은 같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3베이에서 4베이로 똑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아래 위를요. 눌러서 옆으로 벌려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면적에 가로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중첩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4베이는 3베이보다 아래 위로 폭이 좁고 가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기 때문에 북향으로 가 있는 침실 하나 당겨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용 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코니 면적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4베이가 3베이보다 발코니 면적이 훨씬 많아져요. 84 타입의 비확장 4베이를 보면 지금 발코니 확장 면적이 이만큼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자, 그런데 3베이를 보면 어떨까요? 3베이는 보면 요 점선 있죠. 점선. 요 점선 라인들이 발코니 비확장 라인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나란히 보더라도요. 발코니가 확장됐을 때 이 면적이 3베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설사에서는 왜 3베이를 고수를 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원가 절감이 무조건 됩니다. 뭐 때문에? 벽체와 창호가 적고 건축 자재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무조건 절감되고 두 번째 수익 극대 같은 부지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면적에 우리가 만약에 3베이 평면을 놓는 것과 4베이 평면을 놓는다고 봤을 때 세대를 3베이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용적률이 높을 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3베이가 4베이보다 공기를 단축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4배로 가면 원가 올라가고 수익이 떨어지고 시공속도도 느려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3배와 4배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4배가 좋죠. 체감도 더 많이 되고. 자,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이런 원리 때문에 4배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4베이로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시공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설회사에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걸 옵션으로 내걸잖아요. 그게 보면 현장들마다 아파트 브랜드들마다 그 가격이 다 틀려요. 완전 고무줄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봐봐요. 검단 프루지오 더 받고 84C 타입은 어떻게? 588만 원 발코니 확장비가. 그런데 힐스테이트 둥촌은 3베이 형태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1222만 원.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지 맘대로. 결론적으로 볼 때 건설회사에서는요 발코니 확장비 이거 원가로 계산하지 않아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비용에 대한 걸 적용을 하는 거고 결국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가잖아요. 일반 분양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조합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최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협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무조건 4배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3배로 하면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남거든. 근데 4배로 하면 원가가 올라가. 근데 원가 올라가는 만큼 무조건 돈 달라고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건설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행 자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그게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공사 도급비만 받으면 우리가 공사 도급비만 받는데 분양해봐야 남는 거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송도 센트로폴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전부 다 삼성이잖아요. 레미안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현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사비에 대한 거를 시공사도 시행사와 같이 연관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좋은 평면을 제공받기 위해서 강하게 이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3베이보다 좋은 4베이가 나온다.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정비사업 할 때 평면이 3베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5구 타입 다 3베이고.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건설사에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 비용 막 거기다가 녹아 넣으면 또 모를 수는 있잖아요.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3베이가 4베이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